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 위증교사 혐의는 구속영장 심사를 했던 유창훈 판사도 혐의가 소명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내용이죠. 물론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위증죄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중죄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위증을 한 이유는 뭔지 이게 좀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홍현주 기자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자, 홍 기자, 그러니까 위증 내용, 어떤 위증을 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먼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KBS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기소가 돼서 결국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다, 누명을 쓴 거다라고 말을 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서모 검사 이름까지 얘기를 해주고 이게 사투리 쓰는 것도 비슷하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게 이제 법원 판결 기록에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질문까지 옆에서 코치를 해주고 뭐 만족스러우면 오케이 이렇게도 하고 했다고 하는 건데 자기가 관여 안 하고 누명 썼다고 하니까 이게 거짓말을 한 게 되니까 지금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선거법 재판에서요. 김병량 성남시장이 본인을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KBS 측과 짜고 주범으로 몰아가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이런 취지로 항변을 했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 이 김진성 당시 수행비서가 예라고 맞다고 진술을 하면서 결국 이 대표가 당시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예라고 대답했던 내용이 결국에는 이 대표의 강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재판 당시에는 몰랐는데요. 검찰이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진성 씨의 전화를 압수했고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요청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이 나온 겁니다. 김 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배경이 있는 사건이었다는 걸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통화 내용을 보면요. 이건 이틀 뒤 또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한 건데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와서 그 시점이 좀 이야기한 내용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 진술서 내용을 이렇게 함께 상의하면서 결국 이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김진성 씨가 증언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무리 이 대표가 요청을 하더라도 법정에서 이 허위 증언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런 위험 부담을 김진성 씨가 감수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 시간대로 쭉 정리를 해봤는데 앞서 본 통하고 증인 진술서를 상의를 했는데도 이 김진성 씨가 무단으로 증인 신문 기일에 불출석했을 만큼 위증에 대한 이 심적 부담이 상당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모셨던 이 김병량 전 시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진성 씨는 백현동 불혹화로 알려진 김인섭 씨와 26년지기 호영 하는 사이입니다. 당시 두 사람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함께 알선을 했는데 김인섭 씨는 77억 수익을 취득했지만 김진성 씨는 아직 대가를 분배받기 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김진성 씨는 검찰에서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자백을 했지만 검찰은 이 위증이 백현동 개발 특혜 제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김인섭, 김진성의 품앗이, 그러니까 보은의 일환이었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영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실제 이 위증 이후 김 씨가 문자 메시지로 이 대표에게 대통령 선거 캠프 관련 인사청탁을 하자 이 대표가 모두 답장을 해줬고요. 또 김 씨 모친상에 경기도 근조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번 사건을 그러니까 별도로 기소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또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별도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검찰이 설명한 내용은요.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또 이미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의 범죄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위증교사 혐의는요. 비교적 간단하고 또 객관적 물증을 확보한 만큼 판결 결과가 빠르게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보신 녹취 파일 그리고 김진성 씨가 또 자백도 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가 기소로 이 대표가 이제 재판을 3개를 받게 됐잖아요. 근데 남은 또 기소될 만한 내용들이 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이 대표가 이미 김문기 전 차장을 알지 못했다고 했던 선거법 재판 받고 있고요. 대장동 위로 신도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또 받고 있죠. 백현동 사건과 지금 이 두 사건은 병합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서 수원지검으로 또 재기소된 쌍방울 그룹 사건도 곧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관련 재판이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은 3개고 예. 그러면 일주일에 법원을 3차례나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더 있습니다.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김성태 전 회장 쪼개기 후원 의혹, 그리고 또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또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선 전에 있었던 이 가짜 인터뷰 여론조작 사건, 여기 관련해서도 이제 배후를 수사 중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로 또 연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홍 기자 잘 들었어요.